네, 저는 부산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예방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업무와 피해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응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년 전보다 약 500억 원 이상 증가한 1965억 원 상당이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10.2% 감소한 1만 1,503명입니다. 고액 피해 사례가 증가하며 피해 규모 및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상승하여 1,000만 명 이상 피해자가 1,053명으로 전년보다 29.3% 늘어났고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95명으로 69.9% 급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고액 피해로 인한 피해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우체국 집배원 사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원격 제어 앱을 설치시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현재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처음 접근하는 방식이나 세부 수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피해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사칭범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우체국 집배원인데 특정 카드를 신청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디로 배송할지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사칭범이 명의 도용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 보라면서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사칭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알려드리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드린다면서 유도를 한 뒤에 명의 도용 피해가 확인됐다 이러면서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인 1332로 전화를 하게 해서 자산 보호를 신청하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다시 그쪽 1332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해당 고객 명의로 특정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다라고 하면서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었다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70여 명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이니 검찰청 대표 번호인 1301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1301로 전화를 하면 사칭범이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특급 사건이라고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하고 외시간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해당 범죄에 연루된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적금을 해지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모두 돈을 보내라고 시킵니다. 범죄 수익과 무관한 점이 확인되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 전달로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현재 있습니다. 예.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및 입금금융회사 또는 송금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즉시 유선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후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 및 입금은행의 지급 신청일 3일 이내에 피해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지 일부라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은 당한 후에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고요. 두 번째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 앱 삭제, 즉 이제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요. 세 번째,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조회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출 사기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 외에도 대출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으로 신용거래상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은행은 취약계층 금융교육이라든지 BIFC 금융강좌, 금융역사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금융교육 중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정의와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예방 방법, 실질적인 피해 사례 공유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FDS라는 그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과 VFDS라고 하는 보이스 FDS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프로그램이 이상거래를 탐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은행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희 부산은행은 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과 금융역사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요. 교육 기부 사업 분야 16년 연속 교육 메세나탑을 수상했고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교육 기부 진로 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2023년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60대 이상 35.2%, 50대는 30%, 40대는 11.1%, 30대는 7.2%, 20대는 16.4%로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 중에 65%가 50대 이상이며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노력으로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71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은행은 시니어 금융교육 이외에 결연을 맺은 시장 상인 대상으로 및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각 본지점이 인근 초, 중, 고교가 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 지원 등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1사1교 금융교육이 있으며 그 밖에 꿈담기 진로체험, 다문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행복한 힐링스쿨, 저소득 및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불경 지역 소재 대학교 및 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성적 우수 학생을 추천받아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는 BNK 금융그룹 행복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행은 작년 10월 악성앱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기존 운영 중인 VFDS 그리고 FDS와 함께 연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앱 탐지, 원격 제어 앱 탐지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에 퍼져 있는 위험한 요소, 즉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노리고 있는 저금리 대출 광고, 그리고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공짜 쿠폰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택배,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 연결되어 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 개인정보, 선입금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시고 금융회사는 절대로 전화,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신용점수를 높여준다며 돈을 보내라는 요구는 가장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는 악성 앱이 설치되어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묘하게 기존 QR코드 위에 덧붙인 가짜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인 일종 큐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QR을 촬영한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나가는 신종 사기 방식입니다. 각종 전단지, 불법 주차 경고문 등의 QR코드가 담겨있는 사례가 있는데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3고를 실천하면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